달성군 다산농협 본점이 1년 4개월 만에 공사를 완료하고 4일 본점 신축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한국 케이블 TV 푸른 방송이 3월 28일 푸른 방송 아트홀에서 창사 30주년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달성군이 민선 8기 공약 사업인 육아테크노 초등학교 통학로 개설 공사를 완료하고 27일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달서군은 지난달 26일 학산종합사회복지관 학산 행복일터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달성군 육아읍 팔창지 길과 옥포읍에서 각각 지역 주민 및 관광객을 위한 벚꽃축제가 개최됐습니다. 대구시 수상스키 웨이크스포츠협회는 제37회 전국 남녀 종별 수상스키 웨이크스포츠 선수권대회 및 국가대표 선발전 대구 유치 확정을 발표했습니다. 이선주 의원과 권숙자 의원의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슬기로운 유권자 생활에서 헷갈리는 투표 정보 팩트 체크를 해봅니다. 아츠스프링 대구 페스티벌 무학지우 공연이 4월 10일 대구문화예술회관 8공홀에서 열립니다. 이승호 플루트 리사이틀이 4월 11일 대구 콘서트하우스 챔버홀에서 열립니다. 지역 주간지 푸른 신문의 4월 4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달성군 다산농협 본점이 1년 4개월 만에 공사를 완료하고 4일 본점 신축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준공식에는 이상태 다산농협 조합장과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최재훈 달성군수 등 내외빈 200여 명이 참석해 다산농협 발전을 기원했습니다. 다산농협 새 청사는 대지 면적 5,734제곱미터에서 지상 5층 규모로 세워졌습니다. 1층은 경제사업장 및 농기계 수리센터, 2층은 대회의실 및 부대시설, 3층은 금융점포, 4층은 조합장실을 비롯한 조합원 지원부서가 있습니다. 이상태 조합장은 100년 미래의 초석을 다지는 중추적인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오늘의 다산농협에 안주하지 않고 오직 농업인을 위하고 전 조합원의 권익 신장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며 지역과 상생하는 농협, 지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농협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산농협은 1972년 11월에 출발해 본점 업무와 금융 서비스 제공, 각종 교육과 영농 서비스 지원 등 금융자산 1조 원 이상의 성장을 가져왔으며 전국에서 중견 농협으로 자리매김하며 달성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994년) 개국한 한국 케이블 TV 푸른 방송이 창사 30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가졌습니다. 푸른 방송 아트홀에서 열린 이번 기념식에는 이태훈 달서구청장을 비롯하여 달서구 의원, 임직원 등 내외빈 100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기념식은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내빈 소개, 기념사, 축사, 시상식,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먼저 조연수 푸른방송 대표이사의 기념사가 있었습니다. 푸른방송은 오랜 기간 지역민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소통의 창구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지역 문화 및 예술을 꽃피우는 매개체의 역할도 하였고 때로는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대구의 관광지를 소개하는 홍보대사의 역할도 자처하였습니다. 우리 푸른방송은 대구 달서구 달성군의 향토기업으로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자 노력할 것이며 여기 계신 여러분과 앞으로도 오랜 기간 같이 성장하고 호흡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어 진행된 시상식에서는 지난해 회사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해산상과 사장상을 비롯해 장기근속상, 팀장상 등이 직원들에게 수여됐습니다. 먼저 10년 장기근속상에는 자재팀 이진아 팀장 외 6명이, 사장상의 영업전략팀 차영민 팀장 외 2명, 그리고 올해 신설된 푸른 인재상에 정말봉, 김건섭 팀장이, 팀장상에 기술팀 이현 과장 외 6명이, 시청자위원회 위원장상은
고객상담팀 박정선 사원에게 수여됐습니다. 최우수 사원에게 주어지는 영예의 해산상에는 사업이팀 한소영 대리가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또한 지역 기관단체장과 방송인, 스포츠 선수 등도 축하 영상을 통해 푸른방송 30주년을 축하했습니다. 이태훈 구청장은 축사에서 푸른방송은 우리 지역 소식과 문화 창달을 위해 힘껏 뛰어왔다며 특히 지역의 화합과 발전을 통해 지역방송의 새로운 가치를 열었다고 평가받고 있다며 푸른방송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 1994년 3월 문을 연 푸른방송은 인간을 위한 정보의 전달, 건강한 사회문화의 창달, 깨끗한 환경의 조성을 기업 이념으로 항상 고객 곁에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변화를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달성군은 지난 27일 유가 테크노 초등학교 통학로 개설공사 준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공사는 2022년 10월 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 용역을 시작으로 지난해 7월 실시 설계 용역, 9월부터 13억 원의 사업비로 진행됐습니다. 완공된 통학로는 비슬구청공원 내 중흥이스 클래스 아파트 서편 산책로에서 호반베르디움 더 클래스 아파트까지 240m 구간으로 현풍천으로 인해 우회 통행하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보도교를 설치했습니다. 또한 산책로 구간을 정비해 주민들의 휴식 공간도 마련했습니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학생과 주민들의 안전한 통행로가 확보돼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공사 완료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달서구는 지난달 26일 학산종합사회복지관 학산행복일터 리모델링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준공식은 지난달 26일 학산종합사회복지관 학산행복일터 앞에서 이태훈 달서구청장을 비롯한 김정희 달서구 의원, 지역단체장, 작업장 참여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학산행복일터 준공을 축하했습니다. 학산행복일터는 2006년 2월 개관해 성서공단 등 총 27개의 업체와 연계해 그동안 504명의 저소득 주민들이 공동 작업장에서 근로했습니다. 현재 30명의 참여자들이 근로 중이지만 그동안 시설 노후 및 잦은 누수로 인해 종사자 및 참여자의 불편이 있었으며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한 환기 시스템 정비를 위해 달서구는 구비 5억 5천만 원을 예산에 편성해 1, 2층 작업장 3곳과 휴게실 1곳을 실내 인테리어 공사, 건물 외장 시공, 유해 환경 제거를 위한 환풍 시스템 공사 등 건물 전체 리모델링 공사를 지난 12월 말 준공했습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이번 리모델링 공사를 통하여 학산행복일터 종사자와 참여자가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하게 되어 앞으로 자활 자립 증진 및 따뜻한 지역 공동체 조성에 더욱 이바지할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달성군 유가읍 달창지길과 옥포읍에서 각각 지역 주민 및 관광객을 위한 벚꽃축제가 개최됐습니다. 이번 축제는 봄날의 따사로운 햇살 아래 아름다운 벚꽃길을 거닐며 다양한 문화와 예술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유가읍 달창지길에서의 축제는 3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개최됐으며 읍면 노래자랑, 먹거리 장터, 길거리 버스킹 등 지역 예술가들의 공연과 지역 특산물을 맛볼 수 있는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봄의 정취를 만끽했습니다. 옥포읍의 벚꽃축제는 3월 23일부터 24일 이틀간 열렸으며 옥포읍 주민자치센터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박현빈, 이나윤 등 초청가수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날이 따뜻해서 주말에 여기서 나와봤더니 꽃은 아직 안 피었는데 근데 분위기 너무 좋네요. 사람도 많고 따뜻하고 또 이게 행사도 하고 볼거리도 많고 가까운데 대구에서 가까운데 이렇게 열려서 너무 좋아요. 다음에 또 했으면 좋겠어요. 벚꽃까지 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벚꽃 피면 다시 오고 싶어요. 축제 기간 동안에는 로컬 푸드 및 핸드메이드 상품을 판매하는 장터 등으로 다양한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행사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두 지역에서 열린 벚꽃축제는 달성군의 봄을 대표하는 행사로 자리매김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와 함께 지역 주민들과 방문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하였습니다. 달성군은 앞으로도 지역의 자연경관을 활용한 다양한 행사를 통해 지역 문화의 저변을 넓히고 지역 주민 및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대구시 수상스키 웨이크 스포츠협회는 2024 제37회 전국 남녀종별 수상스키 웨이크 스포츠 선수권 대회 대구 유치를 밝혀 침체되어 있는 대구 지역에 활력이 될 전망입니다. 이번 전국 선수권 대회는 달성군 낙동강 레포츠밸리로 대회 개최지가 확정되면서 대구를 포함한 달성군 지역 관광 산업 발전과 지역 특산물을 알리는 데 큰 기대가 예상됩니다. 2024년 제37회 전국 남녀 종별 수상스키 웨이크 스포츠 선수권 대회 및 국가대표 선발전을 대구광역시 달성군에서 치르게 되었음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상스키 웨이크 스포츠 협회는 그동안 우수 선수 육성 및 영입으로 전국체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는 등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이번 대구 대회를 시작으로 대구 수상스포츠 위상을 전국에 알리고 또한 지역 우수 선수 발굴 및 육성으로 수상스포츠 전문 체육 활성화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대회는 슬라롬, 트릭, 점프로 구성된 수상스키 종목과 웨이크보드, 웨이크서프로 구성된 웨이크 스포츠로 나뉘어 전국 수상스키 웨이크 스포츠 선수 총 300여 명이 각 종목별로 재량을 펼칩니다. 제37회 전국 남녀 종별 수상스키 웨이크 스포츠 선수권 대회 및 국가대표 선발전이 우리 달성 낙동강 레포츠밸리에서 개최됨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낙동강을 축으로 한 아름다운 자연을 품고 있는 달성은 명실공히 대구의 문화관광 중심지입니다. 선수분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고 방문하시는 모든 분들이 달성의 매력을 즐기실 수 있는 소중한 대회가 되길 기대합니다. 제37회 전국 남녀 종별 수상스키 웨이크 스포츠 선수권 대회 대구 유치 성공을 위해 노력하신 대구시 수상스키 웨이크 스포츠협회 조현수 회장님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특히 개최 지역을 저희 달성군에 선정되게 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대회를 계기로 저희 달성군 의회에서는 대회가 성공리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일간 치러질 이번 대회는 선수 300여 명과 함께 관계자와 관람객 등 지역을 포함한 전국 총 2,000여 명이며 이를 통한 지역 관광 산업 발전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대구 수상스키 웨이크보드 협회 김영수 선수입니다. 이번에 대구에서 처음으로 전국대회가 열린다고 하는데 그 전국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훈련하고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푸른방송 그린웨이즈 신현정 선수입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전국대회가 대구에서 개최되는데요. 너무 영광스럽고 너무 기대됩니다. 좋은 성적으로 제가 보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또한 대구시 수상스키 웨이크 스포츠협회 조현수 회장은 이번 대구에서 열릴 제37회 전국 남녀 종별 수상스키 웨이크 스포츠 선수권 대회에서는 전국 최초로 대회와 더불어 MZ세대에 맞는 음악 페스티벌과 워터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향후 대구 치맥 페스티벌과 힙합 페스티벌 같은 지역 최대 행사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37회 전국 남녀 종별 수상스키 웨이크 스포츠 선수권 대회 대구 유치 확정으로 인해 수상 스포츠의 저변 확대와 이를 통한 지역 관광 산업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푸른방송 뉴스 임동욱입니다. 존경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인 1, 2동 지역구 의원 이선주입니다. 먼저 5분 자유 발언 기회를 주신 김해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태훈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구 성서 산단이 태양광 발전을 이용한 친환경 공단으로 변신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우리 지역에 추가적인 변전소 신설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달서 구민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오늘 5분 발언대에 섰습니다. 전력 개통이란 전력 생산자에서 전력 소비자까지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연결된 네트워크로서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소, 송전을 위해 전압을 높이거나 배전을 위해 전압을 낮추는 변전소, 전기를 전달하는 송배전선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는 탄소 중립 2050 실천, 유엔 기후 변화 협약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용량을 3배로 확대하고 에너지 효율을 2배로 증대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 확대 및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한국전력공사와 발전사들은 인식은 해왔지만 전력 개통 설비에 막대한 투자가 있어야 가능하고 이와 함께 한전의 누적된 적재론에 거의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또한 성서 산단은 산업단지에 위치한 기업의 지붕에 태양광 발전을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관계기관들이 업무 협약을 체결하지만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력개통의 설비에 대한 투자 계획이 먼저 이루어져야 가능합니다. 현재 한전 부하 공급 현황 및 전망 관련 자료에 따르면 현재 건설이 추진 중인 명곡 변전소 인근에는 달성 변전소와 농공 변전소가 위치하고 있으나 2025년에는 전력 공급 능력 대비 전력 수요가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추가적인 변전소 준공 시기를 제6차 장기 송변전 설비 계획에 반영하여 조정해 왔다고 합니다만 현재 달서구 관내 변전소는 성서 변전소 외에 7개 변전소가 있습니다. 7개 변전소가 있지만 거의 포화 상태에 있으므로 추가적인 변전소 설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하지만 도심지의 경우 집값 문제나 민원 등으로 건설이 단기간에 추진 및 완료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화원읍 구라리에 있는 달성 변전소에서 공급하고 있는 유천, 진천동의 대단히 택지 개발 지역과 인근 달성군의 매년 전력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할 때 최근 달서구 인근 하원 명곡리에 추진 중인 명곡 변전소가 조속히 건설되어야만 2025년부터 예상되는 전력 부족 현상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향후 성서 산업단지의 재생에너지 발전 증가에 따른 개통설비 안전을 위해서라도 지역에 추가적인 변전소의 건설이 시급한 사항입니다.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2050년까지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RE100은 향후 성서 산업단지 기업들의 생존 및 성장 전력의 킬링 포인트가 될 것으로 생각되며 추가적인 변전소 건설에 따른 개통설비 안전이 실행되어야만 RE100에 가입하거나 재생에너지를 직접 구매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AI 시대에는 전기 소요가 더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은 글로벌 기업의 유치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사례도 알 수 있듯이 우리 지역의 추가적인 전력 확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고 함께 직면하여 해결해야 하는 최우선 과제일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두리공원 지하에 두리변전소 건설할 당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강력한 반대가 있었지만은 현재 두리변전소 주변 체육시설 등의 이용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 추진인 명곡변전소에 대한 사항은 이를 참고하면 좋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차질 없는 명곡변전소 건설이 우리 지역 기업 유치에 안정적 전력 공급을 인프라를 갖추면서 대구의 중심, 달수가 되는 길이며 나아가 살기 좋은 대구가 될 것을 말씀드리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달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김해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2 신당동 건숙자 의원입니다. 어느덧 매서운 한파도 한풀 꺾이고 봄의 기운이 코앞까지 다가왔음을 느낄 수 있는 때입니다. 오늘은 봄의 기운으로 안고
5월이면 꽃으로 만개할 장미공원의 모습을 그리며 발언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이곡 장미공원에서 매년 개최되는 장미꽃 축제는 대구의 도심 속에서 펼쳐지는 꽃과 예술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축제입니다. 지난해 장미공원 축제 기간에 2,000여 명의 시민들이 17,000그루 색색의 장미꽃이 핀 공원에서 함께 사진을 찍고 향기를 만끽하며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이처럼 장미공원은 달서구를 대표하는 축제를 보유한 공원임에도 불구하고 1년 365일 중 축제 기간은 단 며칠 동안이고 300여일의 기간에는 봄을 기다리는 텃밭처럼 삭막하여 활용도가 떨어지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최근 전국의 각 지자체는 지역축제와 더불어 다양한 특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밤 손님을 잡기 위한 야간 관광 콘텐츠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구 남구의 경우 앞산 팔레트 공원에 화려한 조명으로 장식한 크리스마스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지역 대표 축제로 각인시켰으며 상시로 찾는 사람들이 많아 인근 골목 상권까지 활성화되는 경제적인 효과도 얻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구에서도 도심 공원의 활성화를 위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두운 경관을 개선하여 야간 안전 확보를 하는 동시에 축제 기간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시민들이 즐겨 찾을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고 아이디어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인천의 장미근린공원을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조성된 장미근린공원은 낮에는 생화장미, 밤에는 LED 장미와 수국 조명으로 LED 꽃정원을 조성하여 밤낮으로 아름다운 장미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LED 꽃 조명은 공원과 특화 거리를 어두운 공간을 밝히는 요소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장미공원에도 경관 개선에 활용되는 장미공원만의 장미 콘텐츠를 부각한 아이템을 적용 확장해 볼 수 있습니다. 최근 길거리나 상점, 아파트 벽면이나 바닥에 그래픽을 투사하여 원하는 이미지를 연출하는 바닥 조명인 고보 조명은 거리 경관 조성이나 어두운 공간의 안전을 위해 여러 가지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안양천 생태초화원은 바닥에 꽃 그래픽을 투사하여 저녁에도 초화원의 아름다움을 이어가고 있으며 세종시 제천뜰 근린공원에는 사계절을 주제로 테마별 산책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장미공원에도 다양한 콘텐츠를 적용하여 축제가 끝난 뒤에도 1년 내내 피어나는 장미를 연출하게 되면 공원의 밝은 분위기와 함께 다양한 볼거리 제공으로 지역민의 눈과 발을 사로잡을 것입니다. 지난해 공모 사업으로 이곡 쇼핑월드 지역 로타리에 설치한 어떤 상인의 캐릭터 경관과 민들레 디자인 가로등으로 밝아진 상가에는 손님이 늘어나고 방문층이 젊어지는 등 골목 상권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에 지원을 아끼지 않은 이태훈 구청장님 및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곡동 및 신당동 일부 지역은 여전히 관심과 손길이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마지막으로 곧 다가올 5월의 장미축제에는 공원의 협소한 현실을 고려하여 정자공원과 장미공원 사이 도로 일부 구간을 교통을 차단하여 지역 플리마켓 활용도를 높이고 방문자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에게 더 나은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곡 장미공원 활성화를 통해 대구 대표 장미 명소의 명성을 유지하고 지역민들의 지속적인 사랑을 받는 공원으로 거듭날 수 있게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40) 총선이 3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투표 당일은 후보자에겐 결전의 날이지만 유권자에겐 권리를 행사하는 중요한 날인데요. 투표날 이런 것도 할 수 있을까요? 헷갈리는 투표 정보 팩트체크 해봅니다. 인증샷 못 찍나요? 인증사진 열기 선거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여기 이 투표소 밖에선 손가락 기호 사진도 촬영할 수 있고
사진을 SNS에 공유해도 됩니다. 그런데 주의할 게 딱 한 가지가 있는데요. 어떤 걸까요? 투표소 내에서는 인증샷을 촬영할 수 없다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그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SNS로 전송하거나 게시하는 경우 선관위는 고발 등 엄정 대처할 방침입니다. 고등학생도 투표할 수 있나요? 성인이 아니면 투표 못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지난 총선부터는 선거 연령이 19살에서 18살 이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총선에서도 일부 고등학생 유권자는 투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거일, 그러니까 4월 10일 기준으로 생일이 지난 경우만 가능합니다. 투표날 일해야 해서 이런 이유로 소중한 한 표를 포기할 유권자는 없겠죠. 법에서는 근로자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일과 선거일에 모두 일할 경우 고용주에게 투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사장님이 그걸 허락할 리가 없다고요? 그럼 이렇게 됩니다. 근로자의 투표 시간을 보장하지 않는 고용주에게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이가 있어서요.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을까요?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라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어린이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투표장 질서를 어지럽힌다면 동행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줄 서다 끝났는데요. 투표소 대기줄에서 기다리다 투표 마감 시간이 지나버렸다고요. 그래도 투표할 수 있을까요? 네, 투표할 수 있습니다. 투표 마감 시각인 6시 전에도 대기하고 있는 선거인이 있는 때에는 대기 번호표를 나누어 드리고 투표소를 통제합니다. 이후 모든 선거인이 투표를 마친 후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를 마감하게 됩니다. 소중한 한 표 4월 10일 투표장에서 실현할 수 있습니다. 슬기로운 유권자 생활 이세진입니다. 4년 뒤에 또 똑같은 공약이 나온다는 거는 이거를 제대로 신경을 쓰고 있나? 안 쓰고 있나? 이게 우리 주민들은 피부로 못 느끼니까.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본인들이 이야기해놓고 퇴행을 너무 시키고 있는 그 법을 그렇게 지금 개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청소년들에게 방과 후 아카데미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지금 절실한, 어른들이 항시 모여서 대화할 수 있는 커뮤니티 센터, 그런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츠스프링 대구 페스티벌 무학지오 공연이 4월 10일 대구문화예술회관 80홀에서 열립니다. 무학지오 공연은 그림이나 벽화 속에서 만날 수 있던 악기나 소재를 현대적 미감으로 재해석한 공연으로, 이번 무대에서는 한국무용가 윤미라를 주축으로 지역 무용수들이 대구의 정서가 담긴 달구벌 입춘과 고려시대 팔관회에서 유래된 대평무, 무학지선 등 총 8개의 작품으로 선보입니다. 우리 지역의 예술인과 한국무용의 대가가 만나 기대를 모으는 무학지오 공연은 4월 10일 오후 7시 30분 대구문화예술회관 80홀에서 열립니다. 이승호 플루트 리사이틀이 4월 11일 대구 콘서트하우스 챔버홀에서 열립니다. 이승호는 영남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서울대학교 음악대학과 오스트리아 비시리브음악원에서 음악 공부를 했으며 국내 다수의 콩쿠르에서 특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 12회의 개인 리사이틀과 6회의 조인트 리사이틀을 포함해 젊은 음악인들의 등용문인 조선일보 신인 음악회에 출연했으며 국내외 교향악단과 250회 이상 협연하는 등 화려한 경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번 음악회에서는 마스네의 오페라 타이스 중 명상곡, 비제의 오페라 카르멘 중 간주곡, 베토벤의 로망스 2번 등을 연주합니다. 이승호 플루트 리사이틀은 4월 11일 오후 7시 30분 대구 콘서트 하우스 챔버홀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의 4월 4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서구 감천리 카페를 기업 카페로 지정한 소식입니다. 달서구가 지난달 27일 감천리 카페를 기업 카페 월성점으로 지정했습니다. 달서구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환자와 돌봄 가족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자 2019년에 상인동 엠트리 카페, 엠트리 대국점, 카페인 개명대점 3개소를 기업 카페로 지정했었습니다. 기업 카페 월성점으로 감천리 카페를 추가 지정했습니다. 기업 카페는 치매 환자 가족들의 경험과 고민을 나누는 자조 모임 등 치매 가족 및 보호자 지원 사업에 장소를 제공합니다. 카페를 방문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치매 관련 서적 및 최신 정보를 제공 중입니다. 감천리 카페는 대구 최초 복합 건강시설인 달서 건강복지관 1층에 위치하고 있어 2층 월성 은빛복지관, 3층 달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와도 적극적인 연계가 가능합니다. 특히 감천리 카페를 운영하는 감천리 마을관리 사회협동조합에서 치매관리 사업 취지에 공감해 기업 카페 지정뿐만 아니라 달서구 치매안심센터와 건강한 치매 환경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한편 달서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가족 및 보호자 지원 사업을 활발히 진행 중으로 관심이 있는 주민은 달서구 치매안심센터로 연락하면 됩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치매 환자와 가족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달서구 창의발명 가족 경진대회 참가자를 5월 3일까지 모집한다는 소식입니다. 달서구가 5월 3일까지 제13회 달서 창의발명 가족 경진대회에 참여할 20가족을 모집합니다. 창의발명 가족 경진대회는 가정의 달 5월과 발명의 날을 맞아 오는 5월 18일 구청 대강당에서 개최됩니다. 올해로 13회를 맞이하는 창의발명 가족 경진대회는 달서구가 주최하고 대구 지식재산센터가 주관, 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가 후원합니다. 이번 대회는 간식 바구니를 만들어 달서구경을 둘러보는 미션을 수행합니다. 가족들이 함께 주어진 재료와 롤링볼 교구를 활용해 창의적인 방법으로 창작물을 만드는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창작물과 미션 수행 결과를 심사해 특허청장상 1가족, 달서구청장상 1가족, 한국발명진흥회장상 2가족, 대구상공회의소 회장상 2가족 등 6가족에게 상장이 수여됩니다. 참가를 희망하는 가족은 5월 3일까지 달서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다음은 달성군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성군이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달성중복권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약 120억 원을 확보한 소식입니다. 달성군은 2024년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달성중복권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이 최종 선정되어 국비 약 12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학교복합시설 사업이란 학교시설 부지 등의 복합시설을 설치하여 학생과 지역 주민이 함께 공유하고 해당 공간을 지역생활의 중심 공간으로 활용하여 지역사회와 학교가 서로 협력하는 공동체 실현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달성군은 달성중부권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비 360억 원 중 국비 약 120억 원을 확보하여 주민들의 문화시설 접근성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주변 학교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연계 프로그램을 접목하여 다양한 교육과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합니다. 달성중부권 복합문화센터는 2028년 12월 준공 예정이며 문화강좌실, 도서관, 수영장, 어린이 놀이시설 등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최재훈 달성 군수는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탄력받을 것이며 향후 주민들과 학생들의 교육과 소통의 장으로 만들어 오포 논공 지역의 새로운 문화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달성군이 고립은둔 청소년 맞춤형 지원 시범 사업을 시작한다는 소식입니다. 달성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여성가족부가 처음 시행하는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3월부터 고립은둔 청소년의 회복을 지원하는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 시범 사업을 시작합니다.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 사업은 학교를 그만두고도 3개월 이상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이용하지 않은 9세에서 19세 청소년들을 우선 대상으로 전담 상담사가 전화나 가정 방문을 통해 고립은둔 수준을 진단하고 청소년의 심신회복과 사회복귀, 가족관계 회복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달성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고립은둔 청소년을 대상으로 방문 상담을 통해 고립은둔 수준 진단부터 상담, 치유, 학습, 가족관계 회복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맞춤형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아울러 고립은둔 상태에서 회복된 청소년이 재고립 재은둔에 빠지지 않고 사회관계를 유지하며 자립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지향 센터장은 청소년기부터 시작되는 고립은둔 상태는 청년기까지 이어질 수 있어 조기 개입이 필요하다. 고립은둔 상태가 길어지지 않도록 고립은둔 청소년의 발굴 및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달성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는 현풍읍에 위치한 교육문화복지센터 3층에 위치하며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상담, 학습, 진로 진학, 청소년 동아리 체육활동 등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다음은 교육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월암 초 모두의 학교를 위한 학교문화 책임교약 선포식을 가진 소식입니다. 대구 월암초등학교는 지난달 27일 학교 교육활동 공개의 날에 모든 학교 구성원이 학교 폭력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바람직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월암초 학교문화 책임교약을 제작 선포했습니다. 월암초 학교문화 책임교약은 학생, 학부모, 교사 등 모든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작되었으며 대구광역시 교육청의 슬로건인 믿어요, 함께해요, 우리 학교에 따라 안전한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한 실천 방법,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문화 정착, 학생 생활 지도에 대한 학교 구성원의 책임 의식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6학년 학생은 학교의 주인으로서 우리의 목소리를 담은 약속을 만드니 책임감을 갖고 실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두 번째는 한울안중 사연 공모로 바이올린과 기타를 기증받은 소식입니다. 문화예술 체험 특성화 중학교인 한울안중학교는 최근 바이올린 한 대와 기타 한 대를 기증받았습니다. 이번 학기 기증은 한울안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신규성 교사가 SNS 이벤트에 응모하여 받은 바이올린 한 대와 본인이 간직하고 있던 기타 한 대를 아이들의 음악적 성장과 꿈을 위해 학교에 전달하면서 이루어졌습니다. 심규성 교사는 서울 소재 악기 전문업체에서 진행한 바이올린 증정 이벤트에 어려운 가정 형편으로 바이올린 연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의 사연을 작성해 응모하여 바이올린 한 대를 받게 됐습니다. 변은갑 교장은 문화예술 중점 특성화 중학교인 우리 학교에 악기 종류와 개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아이들의 꿈이 더 생겼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학생들을 위해 악기를 기증해준 심규성 선생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이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울안중학교는 지난해 10월 달성교육지원청에서 주최한 달성국악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과 지도교사상을 수상하는 등 한 학생 한 개의 악기 연주라는 목표를 세우고
문화예술 중점 특성화 중학교로 지역사회에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4월 4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은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아름다운 사회를 조성해 지역사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칭찬 릴레이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온 세상이 칭찬과 격려로 넘쳐나는 그날까지 푸른신문의 칭찬 릴레이 코너에 지역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금주의 푸른신문이었습니다. 달서구는 지난 1일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달서구 홍보대사인 거대 원시인 조형물 이만홍에게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며 선거 참여를 독려하는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달서구청 선거관리관 등 선거 종사자과 이만홍 홍보대사와 함께 공정한 선거 업무 추진 다짐과 투표 참여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한편 이만홍은 달서구가 지닌 2만 년의 역사를 상징하는 조형물로 지난 2월 27일 달서구 홍보대사로 이촉됐습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이만홍을 통해 주민들이 투표의 가치를 다시금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달서구는 4월부터 10월까지 감염병 예방 행태 개선을 위해 교육기관 및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손씻기 교육용 뷰박스 무료 대여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뷰박스는 세균의 역할을 하는 형광 로션을 손에 바르고 손을 씻은 후 뷰박스 스크린에 손을 넣어 남아있는 형광물질을 확인하는 기구로 형광물질의 잔여 정도에 따라 손을 얼마나 올바르게 씻었는지 확인할 수 있어 효과적으로 교육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들이 손씻기 교육을 통해 즐거운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뷰박스 및 형광로션과 함께 손씻기 활동지를 제작해 배부함으로써 교육 효과를 더욱 높일 예정입니다. 뷰박스 대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신청서를 제출한 뒤 달서구 보건소에 방문해 수령해야 하며 대여 기간은 최대 14일입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달서구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달성군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3년 하반기 재정집행평가에서 대구시 지자체 중 유일하게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6,500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달성군은 전국적인 지방세 교부세 세입 감소 등 어려운 재정 집행 여건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재정 집행을 위해 예산 편성 단계부터 집행 계획을 반영하고 재정 집행 보고회 등을 통해 집행 현황을 꼼꼼하게 점검 관리하는 등 각고의 노력과 집중력을 발휘해 우수기관에 선정됐습니다. 한편 달성군은 2023년 하반기 재정 인센티브로 확보한 특별교부세 6,500만 원을 일반 세입으로 활용해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행정 수요에 대응할 방침입니다. 달성군은 2024 내나라 여행박람회에서 특색 있는 부스를 활용한 관광지 홍보 활동을 인정받아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지난 1일 밝혔습니다. 올해로 21회를 맞이한 내나라 여행박람회는 지난달 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진행됐으며 전국 132개 지자체 기관이 참여하고 230여 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달성군은 실제 캠핑장을 옮겨놓은 듯한 홍보부스를 제작해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달성군은 달성군 대표 관광지, 비슬산 창공문화재와 달성 100대 피아노 등의 대표 축제, 달성군 여행 인센티브 지원 및 달성 투어버스를 알리며 다채로운 관광도시 달성군의 매력을 알렸습니다. 특히 파크골프의 메카로서 성장을 기대하고 있는 달성군을 홍보하기 위해 운영된 파크골프 이벤트는
관람객의 뜨거운 호응과 사랑을 받았습니다.